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생명과학 금요일 날 이제 장을 마감하고 나온 사항들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HLB 쪽, 리보 쪽이 다시 한번 이번에 승인을 못 얻게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여러분, 최종 보완입니다. 최종.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완을 할 사항을 만족시키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최종 보완 요청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잘 보완이 되면은 보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재심사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암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HLB 생명과학은 증자권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낼 수 있는 대박주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논점을 잘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임상이 아니라 최종 보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제가 그 HLB 공식 블로그에서 아까 전에 공식적인 그 퀘스천과 앤서 건과 관련한 공식 블로그에서 나온 내역이 있어요. 요거를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앞으로 긴급하게 나올 사안들이 많아요. 항서제약 건과 관련해서 항서제약의 입장과 그리고 HLB 측의 입장을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또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어떤 신속한 소식 그리고 지금 뭐 급락입니다만은 이 급락이 멈추는 시점에서의 우리 매매 이런 부분들은 제가 HLB 생명과학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에게 계속 업데이트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드려서 그렇게나마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를 꼭 주세요.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요. HLB 측의 입장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공식 블로그를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물론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기사들이야 기레기들이 쓰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 현혹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HLB 공식 블로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HLB 그룹 공식 블로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HLB 측의 공식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제일 강한 거죠. 어떤 다른 그 뉴스나 이런 기사들은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이번에 결국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밥 때문에 승인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항서제약의 CMC를 FDA가 지적해서 이제 안 됐는데 문제는 어떤 정도의 것인가 그리고 보완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리보는 아무런 문제 없고 캄넬리주밥의 제조 공정권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HLB 입장에서는 항서제약이 얘기해 주는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확인하자고 지금 뭐 당장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항서제약 측도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FDA에서 최종에서 결국 CMC에 문제가 있다라고 딴지를 건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분쟁 요건이 좀 작용이 된 그런 어떤 원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항서제약과 HLB 측이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나올 겁니다. 답변이. 요게 나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 방향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서 측에서도 CMC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FDA에서는 항서 쪽의 답변이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FDA의 결정 내용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에 같이 그 HLB와 항서제약이 만나서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리보세라닙은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밥만 제조 공정하고 비모 인스펙션 건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비모 인스펙션은 이번에 최종 보안 요청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기 사유입니다. 연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요 제조 공정 요건만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하고 비모 인스펙트 이 건을 FDA에서는 하자사항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 비모 인스펙션은 이거는 연기 사유입니다. 연기 사유이지 보완 요청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건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이 제조 공정권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파이널 리뷰 때 언급되지 않은 문제가 통보되어 온 것인가.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공식 블로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서제약은 CMC 문제가 없다. FDA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적 내용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CMC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해야죠. 그죠? 근데 지적을 안 해놓고 결론을 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비모 인스펙션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실사를 못한 건데 이거는 여하튼 지금 보안 신청 사유가 아니라 연기되는 사유예요. 근데 연기되는 사유를 보안 요청 사유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바이머 인스펙션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FDA 판단에 따라 승인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전례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머 인스펙션 건과 관련한 부분은 사전에 일단 통보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최종 결론을 내고 이 보안 요청서를 제출하는 보안 요청 사유에는 일단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본다면 CMC 제조 공정 요건에만 일단 딴지를 건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만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건의 공식 블로그 입장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HLB 측하고 항서제약 측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번 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해서 여기서 어떤 대안이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리고 리보라는 신약 물질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으로 8개의 적응증 확장권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건과 관련한 재료도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핵심적인 얘기는 이 공식 블로그에서 질문과 답변 이걸 통해서 일단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고 사실 그 책임이 없는 리보 쪽 그러니까 엘레바 측에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항서 쪽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거나 만나서 협의를 해서 여기서 무슨 내용과 어떤 돌파구가 나올지 그걸 우리가 앞으로 보고 판단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HLB생명과학은 물론 하한가 쪽 찍었고 다음 주 초반 월요일에도 하한가를 일단 갔다가 반전이 될지 하한가를 그대로 유지할지 이거는 뭐 수급에 달린 겁니다. 수급에 달린 거고 그 거래되기 전에 다른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요 얘기들을 보고 우리가 또 판단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초반에 하한가로 미리 매도를 대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한가에서 팔리면 이게 그 반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전을 한 다음에 매도 유무, 일부 비중 매도 유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한가로 미리 대놓는 것은 하한가의 물량 털리고 돌아서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생명과학과 관련한 부분, 특히 증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뭐 최종 발행가는 엄청나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가하고 항서제약권 보면서 판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요.
HLB 생명과학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좀 굉장히 언짢은 하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더더욱 정신을 집중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는 마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요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